본의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을 함으로써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시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세면, 광덕면, 청룡동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김행금 의원입니다. 우선 모두 발언을 통해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의 조성은 국가경제의 성장 거점이자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착공에서부터 기업이 입주하여 생산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역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를 유발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시도 산업단지 조성을 산업 문제 해결과 고용 창출, 지역사회 및 산업 기반의 확대 연간 산업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이자 당위성이었던 것입니다. 최근 구룡동의 풍세면 일원에 조성 중인 LG생활건강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2년이 넘게 늦어진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접하여 지역 주민이 물론 대다수의 천안 시민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천안시에도 반감만 하지 말고 적절한 정책을 마련하여 대체해 주었으면 하는 본인의 뜻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LG생활건강 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에 대하여 민간위탁 관련 질문과 함께 서면 질문으로 가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우리시 녹색정장 정책 현황과 공동주택 환기 시스템 활용에 대해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녹색 성장이란 개념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인 2005년 3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환경장관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입니다.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하는 개발도상국의 환경 훼손을 줄이는 방식으로 경제 개발을 하도록 조언하는 내용으로 우리 정부는 2008년도 저탄소 녹색 성장 환경 부담이 덜 지어지는 경제 성장 전략으로 제시하고 핵심 국정 과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 스마트 그리드나 전기자동차 보급 등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녹색 성장 정책의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녹색 성장 정책에 문제가 없지 않지만 이어나갈 부분이 적지 않았음에도 정권이 바뀌었다는 패기로 완전히 단절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환경경제 사회라는 제축으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 발전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는 녹색성장, 창조경제, 나아가 새마을운동까지 접목시키는 것이 필요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었는데도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녹색 성장이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의미하고 세계는 지금 녹색 성장 경주 시대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녹색 성장은 계속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이름은 조금 다른 모양이지만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단된 건 아니지만 모양을, 용어를 살짝 바꾼 건 맞죠? 예, 요새 녹색 성장이라는 단어보다는
에너지 감축 분야라든지 저탄소 녹색 성장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요.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많이 하고 녹색 성장이라는 단어는 요즘에는 잘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고 녹색 성장 선동 국가가 되고자 현재 정부는 2050년 5대 녹색 강국에 진입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까? 알고 있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 초기에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 일부 담당기관들에도 녹색 성장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일부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혼선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는 내실 있게 추진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동의면 동의지 일부 동의는 뭐고 이부 동의는 무엇입니까? 답변을 분명히 본 의원이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충실히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장은 우리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기본계획과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색 성장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서 국민의 행복을 이뤄가는 성장을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 시는 2010년부터 녹색 성장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4년부터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 녹색 성장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 성장 정책인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전환, 녹색 경제 구조 혁신 등의 이름으로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내실 있게 더 추진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명도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 형성 단계에서부터 지역 여건이나 지역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되지 않고 중앙부처 중심으로 추진 전략과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기에 기존의 각종 개발의 녹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여 시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런 부분은 인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세부 추진 사업이 있다면 몇 가지 소개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몇 가지 앞으로 녹색 성장에 관한 본 의원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몇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 녹색 성장과 관련된 것들을 크게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추진을 하면서 두 번째 이제 그 요즘에 가장 심각한 게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거래제를 이제 2015년부터 1단계 지금 이제 2단계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다른 데하고 좀 특이하게 하고 있는 것이 공공기관 목표관리제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2020년까지 저희들이 그 발생량 대비 26%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목표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교통 시스템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LED 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녹색 환경 조성 사업 등 해서 우리 시는 16개 부서에서 사업을 보니까 54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것들은 조금 더 챙겨보고요. 잘하는 것들은 더 가일층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에는 신재생 태양광 모두 겸해서 말씀을 좀 답변을 해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걸로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이 섰다면 금년에 예산을 얼마 세우셨는지요? 제가 금년 거를 따로 말씀드리기는 좀 제가 뽑아온 거는 없고요. 2030년까지 저희들이 약 2,300억 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노후 경유차 폐차 사업이라든지, 뭐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때 사실은 기후변화나 온실가스, 요즘에 문제가 되어 있는 미세먼지까지도 상당 부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강조를 하셔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에 다 반영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단체의 경우 세수 여건이 만만치 않고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녹색성장 재원 조달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원을 중앙정부에서 의지하는 편이 맞습니까? 상당 부분은 맞죠? 예,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은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건지 정확하게 예산도 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니까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닌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이라든지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노후경유 자동차 이런 사업들은 재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몇 배씩 예산을 증원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30년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놨지만 이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현재 상황으로는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시도 여기에 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지시고 지금 답변하신 부분을 책임지어서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색성장 정책의 추진에 대해서는 녹색성장위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지금 잘 가동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한번 가동을 했고요. 17년에 가동을 했고 2018년에는 위원회를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여러 가지 배출권 거래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정할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상의하도록 하겠고요. 상정해서 저탄소 녹색 성장과 관련한 주요 정책 뭐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신재생 에너지나 기후 변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이런 것들을 같이 상정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위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위원회도 많이 있지만 꼭 필요한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거기에 맞게 답이 있어야만 이게 실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 답변으로 들어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열리지는 않았지만 곧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2017년에는 2번 열어서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녹색성장 추진 목표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심의 기능에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있느냐, 그리고 위원회와 위원회 낮은 대표성의 문제입니다. 우리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책임지시고
잘 이루어 주셔야 될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 미세먼지 관리 강화와 에너지 전환 등 정부의 국정과제를 방영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온실 감축 목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2030 국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정안을 제2차 기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 계획 2단계 계획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잠깐 살펴보면 산업 부분과 산업 공정 개선, 에너지 절감, 우수 감축 기술, 건물 부분에는 신축 건물 에너지 기준 강화, 기준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수송 부분에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 대를 보급과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 등의 방법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장은 우리 시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해서 제1차 계획 내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제2차 계획기간 동안의 이행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온실가스는 기후변화의 주범입니다. 이거를 줄여나가지 않을 때 기후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가 1단계였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에 있는 41개 환경 기초시설에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고, 이것은 환경부에서 우리 시에 매년 감축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1단계에 2015년부터 17년까지 약 11만여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기초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감축한 것이고, 이것이 2018년도에 그 중에서 6만 9천 톤 정도를 이제 배출권 거래 시장에 또 일부 지자체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 매각을 해서 약 15억여 원의 세외 수익을 창출했고요. 지금 3만 9천여 톤을 다음에 문제가 있을지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것이 약 3만 9천여 톤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부터 문제는 환경부에서 우리가 감축할 수 있는 것을 매년 82% 정도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는 감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지금 내실 있게 추진을 합니다마는 3만 9천 톤이 한 1, 2년 내에 다 소진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출권 거래제에 맞서기 위해서 지금 기초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하고 가로등의 LED 교체 사업이나 공공청사의 LED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탄소 중립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출권을 할당받은 것을 이제 커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상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LED 같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내실 있게 그것도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그만하셔도 됩니다. 올해 3월은 뿌옇게 흐려진 시야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일주일간 이어지기도 했고,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로 인해 대기오염 물질이 쌓여 국내 대기질을 악화시켰다는 진단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미세먼지가 이미 고농도로 치닫는 상황에서 비생대책을 하더라도 큰 효과를 내기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미세먼지 용도를 급증시키는 기상 요인을 인위적으로 바꾸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은
다음 날 미세먼지가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하루 전날 발령을 하여 긴급히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대책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한정하여 차량 이부제를 실시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맺은 사업장에 대해 자율적으로 가동을 제외하는 조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보다 2배 높은 수준으로 일반적인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상시적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 역학 연구에도 하루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보다 실상적인 대기질 관리가 공중보건에 훨씬 더 유익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 생각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 이용길 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공정주택 환기 시스템에 대해서 짧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먼저 준비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터 지어진 아파트에는 집집마다 환기 장치가 있지만 정작 있는지 몰라서 혹은 사용법을 제대로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세먼지 심한 날 잘 쓰면 도움이 되겠죠. 환기 장치 사용법 최재용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2010년 입주한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입니다. 집집마다 환기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환기 장치를 작동하면 오염된 실내 공기는 빠져나가고 외부 공기가 필터를 거친 후 유입됩니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엔 더욱 유용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를 잘 제거하긴 하지만 이산화탄소와 같은 다른 미세먼지를 제거하는데 성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서는 창문을 닫고 환기 설비를 돌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이후 건설 승인을 받은 100세대 이상 공공주택은 설치가 법적 의무라서 환기 장치가 갖춰진 집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사용하고 있을까? 한 가정을 찾아가 봤습니다. 보일러실 천장을 열어보니 환기 장치 필터에 먼지가 더덕더덕 달라붙어 새까맣습니다. 9년 동안 필터를 한 번도 갈지 않은 겁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냥 냄새 빠지는 후보 이런 것만 알고 대형 부산 복합 건물은 관리실에서 공동 점검하지만 대부분 아파트는 가구 스스로 관리해야 하니 얻기 쉽습니다. 필터는 최대 6개월 정도 사용하면 교체해야 합니다. 다만 미세먼지를 못 거르는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정부도 사용 가능한 필터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관리 규약을 고쳐 환기 장치를 관리사무소가 공동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SBS 최재원입니다. 국장님, 이 뉴스를 지금 동영상으로 말고 개인적으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 한번 본 것 같은데요? 그걸 보셨다면은 그걸 보시면서 느낀 점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때 당시 제가 도로과장일 때 한번 본 것 같은데요. 제가 담당 과장이었으면 아마 많이 홍보를 했을 텐데, 아마 지금 우리 단지 내에도, 우리 천안시에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한 32세대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자연 환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6개 단지. 기계식, 아까 보신 대로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게 26개 단지가 되어 있는 거 조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질문을, 시정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 뉴스를 보시고도 국장님 그럼 그냥 넘어가실 수 있었다라고 답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과대평가하시는 거고요. 지금 우리 주택가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택가야 일이지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이기 때문에 주택과도 해당이 된 자라는 점에 제가 서두에 국장님 준비되셨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서 질의에도 나왔지만 최근에는 공기가 깨끗한 날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천안시에도 미세먼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각종 질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축된 아파트는 대부분 개별 환기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기 시스템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고 잘 관리만 된다면 공기청정기에 별도로 설치 않아도 실내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영상 시청에서 확인한 것처럼 대부분의 환기 시스템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역민들 역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해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2006년도 이후 건설 승인받을 때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환기설비가 전열 교환기로 형태로 가정마다 설치된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에서는 천안 시민을 위한 건강에 관계돼서 단 한 번도 홍보를 한 적이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다 개개인의 집이고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실 수도 있고 법적으로는 관여를 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천안 시민의 안녕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에서는 자그마한 것이라도 뉴스가 나오면 항상 경청을 해서 시민께 우리 천안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실무적인 행정부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환기 시스템이지만 현재 가구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도 알고 계시죠? 의원님, 저희가 이걸 홍보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저 관리사무소 그 소장들 교육을 할 때 저희가 홍보를 했고요. 또 이제 필터도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홍보는 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동관리하는 방법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의 같은 시행령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관리규약 제정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전열기교환 홍보가 잘 된다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그 부분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건설교통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구본영 시장님을 비롯한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 시정질문의 정책제를 설정하고 정책 집행의 개선점을 모색하는데 소중한 기회로 삼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